네, 월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오늘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시장의 뚜껑을 열어봤는데 시장 상당히 그래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증시 급락을 딛고 일단은 양지수 상승불을 켰죠. 상승폭이 장 초반 대비해서는 탄력이 약간 둔화됐지만 그래도 오늘 오르는 종목들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주목하면 좋을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머니맵 통해서 저희 섹터 흐름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10% 정도 급락하는 이슈도 있었고요. 미증시에서 이쪽 섹터가 약하다 보니 타격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삼성전자 2% 가까이 내려가고 있고 SK하이닉스 3% 정도 밀립니다. 나머지 소부장 쪽도 함께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SK하이닉스는 25일에 삼성전자는 30일에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만큼 투자 전략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IT 쪽은 오늘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죠. 삼성전기, LG이노텍 등등이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3% 넘게 올라가고 있고 포스코퓨처엠도 5% 이상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헬스케어나 자동차, 금융 쪽도 강하고 나머지 섹터는 뭐 조선이나 전력기계 그리고 게임, 통신, 유틸리티 쪽 이런 쪽들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장 특징주 하나씩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에코프로 BM입니다. 2차 전지주들이 일단은 뭐 미국에서 테슬라도 15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했고 함께 국내 배터리사들도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적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지금 에코프로 BM 실적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하는데 오늘 일단 주가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서 그냥 반발 매수세 때문에 오르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정말 빠질 만큼 빠진 건지 어떤 자리인가요? 네, 뭐 빠질 만큼 빠졌는지 판단이야 뭐 아무도 할 수 없지만 뭐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지표상에 있어서 수출 지표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반발은 나타나고 있다. 특히 LNF를 중심으로 하는 대구 지역에서의 양극재 뭐 수출량 이런 것들이 최소한 전체 금액상에서는 뚜렷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양 기준으로는 일단 좀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LNF 이 시간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뭐 신규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신규 수주가 언제 잡히느냐부터가 아마 주가 반등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서 아마 한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신규 분할 매수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뭐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물론 그 이후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뭐 분할 매수 관점이라면 크게 두려울 만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죠. 물론 향후 실적이나 전기차 판매량에 따라서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 산업이 그러면 사양 산업으로 변하느냐 혹은 뭐 앞으로 방향성이 없는 그런 산업으로 전환될 것이냐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물량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추가하기가 저는 여전히 어렵다라고 보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로 뭔가 좀 담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매력적인 가격에 담을 수 있는 추이라는 측면에서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뭐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언급드렸던 LNF에 대해서는 뭐 주가가 추가 하락한다면 더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해야 될 구간이다. 다만 분할 매수를 뭐 한 3분의 1 정도 나눠서 이렇게 딱딱 하시기보다는 더 좀 잘게 쪼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것도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변동성이 크게 발생할 때를 기다려서 뭐 그때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어쨌든 저는 신규 매수의 관점이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가 여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의 반등 뭐 시작은 아마도 좀 더 뒤쪽으로 가 있겠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추가 하락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할 매수의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반등에 좀 더 무게를 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HPSP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이제 지분 매각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이거 매각설에 대해서 좀 부인을 했다가 또 그러면서 주가는 내렸습니다. 이 소식에 일단은 한 주 동안의 주가 변동성 좀 나타냈었어요. 쌓여있던 악재 하나씩 좀 해소해 나가는 국면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HPSP는 그동안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일 때 혼자 약세로 가는 네.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뉴스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큰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장대 음봉마저도 극복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뉴스가 회사 쪽에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하락을 지금 되돌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의 실적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분명히 그 수소 어닐링이라고 하는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장기적으로 계속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은 맞는데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실적이 올해도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의 반등 폭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뭐 홀딩 관점에서 봐야 되겠지만 신규 매수는 저는 오히려 돌파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난번에 발생했던 장대 음봉을 극복하는 과정, 그 다음에 거래량을 얼마나 분출하는지에 따라서 그때가 1차 매수 시점이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의 실적이 좀 더 의미 있게 반전을 해야 우리가 뭐 밸류에이션도 한번 계산해보고 목표가도 계산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충격을 벗어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충격을 벗어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여전히 좀 관망 정도를 하시는 게 신규 쪽에서는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자의 관점에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라기보다는 관망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실적도 중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개장 특징주들 체크해봤으니까 이제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삼성전기입니다. 오늘은 뭐 이쪽 IT가 다 오르고 있긴 한데 박스 탈출하기 위해서 핵심 포인트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실적도 중요할 것 같고 뭐 MLCC 이 부분의 믹스 개선 등등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의 회복입니다. 스마트폰의 출하량 이러한 부분들 많이 좀 회복이 돼야지 이쪽도 같이 갈 텐데요. 네,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뭐 아무리 지금 뭐 전장으로 들어간다, 그다음에 뭐 향후 AI 쪽의 성장에도 들어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아직은 IT 부품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IT 부품의 핵심은 뭐냐? 여전히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준비된 그래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스마트폰의 공급 과잉률이 빠르게 해소되면서 출하가 작년부터 늘고 있었죠. 작년 연말부터.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옆쪽에 MLCC 물량 추이가 전반적으로 올해는 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나증권오늘 리포트에서는 이와 관련된 믹스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4의 판매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고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신규 폰에 대한 뭐 기대감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최악은 벗어났다라는 그런 시각이 일부 존재하고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뭐 국내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뀌면서 뭐 이제 보조금도 조금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교체 수요 같은 것들은 여전히 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 쪽에서 저런 회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삼성전기의 물량들이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측면, 거기다가 뭐 샤오미를 비롯한 여러 IT 업계들이 또 전기차 시장으로 발을 넓히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IT 부품의 개수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카메라 모듈과 MLCC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제품의 마진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이 종목이 최근에 그래도 주가가 조금씩은 밀고 올라오고 있는 또 박스 상단을 한번 시도했다가 재차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가장 중요한 근거가 아닌가. 그렇다면 작년까지는 삼성전기는 계속 실적을 다운시켜야 되는 종목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아마 실적을 조금이나마 업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한번 살펴보고 그 이후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리포트가 막상 또 나왔고 저도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언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는 확실히 작년과는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연간 실적 상향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스마트폰 출하량도 조금씩 개선되면서 주력으로 볼 수 있는 카메라 부품 MLCC 쪽도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이 될 텐데 성장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기존에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 양호한 실적도 기대가 되지만 AI 관련해서도 지금 중장기적으로 비중 늘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 지금 이 회사가 기판 쪽에서 좀 이익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뭐 지금 굉장히 비중이 낮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계속 여러 군데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컴퓨터용 CPU뿐만 아니라 AI용 GPU 쪽에 들어가는 FCBGA, 볼그레이드 어레이 기판이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삼성전기의 장덕현 대표가 이와 관련돼서 성장이 좀 뚜렷하게 나올 만한 산업이다. 그래서 이쪽은 마진도 일정 부분 좀 붙일 수 있는 쪽이니까 그래서 FCBGA가 PC 쪽을 넘어서 AI 쪽으로도 확대되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면 기판 쪽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또 이와 관련된 투자를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진행했다라는 관점. 물론 대덕전자가 조금 더 빠르긴 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삼성전기가 월등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 쪽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와 관련된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AI용 수요, 그다음에 AI PC용 수요가 늘어나는 구간에서 이쪽도 이제 마진이 상승할 수 있겠다. 그러면 삼성전기의 큰 사업부는 보면은 IT 부품,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MLCC,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이제 이쪽 기판이라고 봐야 될 텐데 세 가지 모두 조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기를 둘러싼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장기간의 박스권을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은 여전히 좀 답답한 박스에 오랫동안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지난 2022년 이후에는 굉장히 좁은 박스 안에 그래서 위쪽으로는 뭐 15만 원권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도 일단 10만 원대에서는 강한 뭐 되돌림을 보여주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걸 벗어나려면 아까도 언급드렸던 대로 올해 실적 전망이 전반적으로 우상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12월 달에 말씀드릴 때만 해도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 실적이 회복되는 강도라든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IT 쪽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을 때 저는 오늘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올리면서 20만 원의 목표가를 지시했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은 목표가를 좀 더 낮추어 볼 때다. 왜냐하면 회복되는 건 맞는데 그 회복이 과연 드라마틱하게 지난 2020년, 21년도에 나타났던 저 정도 수준으로 강하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오히려 저는 목표가를 10% 하향한 18만 원 정도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 실적 대비해서 PR 관점으로도 한 18배, 19배 정도의 수준이고요. PB 관점에서도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는 자리, 2배가 약간 밑도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수익성 회복을 근거로 본다면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예상 외에 실적 급증이 있어야 원래 처음에 제시했던 20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좀 목표가는 하향하지만 여전히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고 아마도 올해 상반기 내 단기 박스의 고점인 15만 원, 16만 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기존에 제시해 주셨던 다소 공격적이었던 목표 주가 21만 원 대비해서 18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떻게 봐서든 주가의 개선은 있겠지만 속도 부분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상반기 중에 15에서 16만 원 돌파는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K-의료기기 쪽에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굉장한 또 수출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클래시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자, 쏟아지는 러브콜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지금 이 클래시스는 슈링크 또 뭐 브라질까지는 볼유머 이러한 쪽으로 잘 뚫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클래시스가 원래는 내수 쪽 비중이 좀 높았다가 점점 이제 수출 비중이 늘려나가면서 물론 마케팅 비용은 올라가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은 좋은 양상이죠. 뭐 클래시스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지금 바로 이쪽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률을 살펴보시면 연평균 성장률이 11%라고 했는데 에너지 미용 장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다 뭐 전자파라든지 뭐 고주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피부 미용의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구태의연한 그런 말이긴 하지만 한 번 써본 사람은 없다. 안 써본 사람은 그렇죠. 있어도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한 번 사용하면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실제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도 꽤 많은 상황이고 이게 지역별로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최근에 제이시스 메디칼도 오늘 뭐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칼라일 쪽에서 뭐 지분 인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그래서 관심도가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시총이 조금
작은 종목군들의 해외 쪽 지분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산업은 아마 올해 뭐 전 세계 뭐 경기가 크게 꺾이지 않는 이상 여전히 꾸준한 성장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쪽이 사실 작년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클래시스만 보더라도 작년에 133% 정도 고점 대비해서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올해는 거기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해외 수출까지 기대가 되면서 더 이제 주가 상승 탄력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 얘기해 볼게요. 실적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모품 이런 매출 비중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이 종목은 일단 매출에 비해서 가장 높아 보이는 건 영업이익률이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이 종목도 22년 4월 달에 베인캐피탈이 지분을 사는 그런 흐름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우상향하는 저 곡선들을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 성장이 계속되기 시작하면 언젠가부터는 이익률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아직까지는 늘어나는 외형과 더불어서 이익이 동반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종목의 전반적인 성장이 말씀해 주셨던 소모품의 증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최근에는 지역을 넓혀가면서 앞으로도 매출과 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하고 있고 뭐 제시스 메디칼을 포함해서 뭐 루트로닉이라든지 과거에 좀 더 시계를 돌리면 분야는 다르지만 뭐 오스템 임플란트를 포함한 다양한 미용기기나 의료기기 쪽으로 계속 M&A 그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나 전반적인 주가 동향은 여전히 우상향에 가깝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충분한 프리미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가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대장주로서의 프리미엄은 저는 받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과거에 뭐 30배도 넘는 정도의 수준까지 보여주다가 작년 말부터 조정을 조금 받았고 올해 들어서 다시 이제 재반등을 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다만 위쪽으로의 그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내년도의 실적을 적용해 보면 여전히 싸 보일 수 있지만 올해 실적을 적용해 봤을 때 한 4만 5천 원 정도에 가면 PER 30배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PER 30배를 돌파하려면 시장도 전반적으로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종목들을 선호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마도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될 텐데 과연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약재 한 방에 크게 밀리는 상황들을 본다면 이것도 계속 가능한가라는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쉽지 않다. 다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다고 쉽게 밀릴 종목도 아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따라오고 있고 그 실적의 성장 속도와 마진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뭐 그렇게 쉽게 밀릴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목표가 4만 5천 원 제시하고요. 여전히 보유 관점에서 봐야 되고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견조한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단기 충격을 받을 때 트레이딩 바이 관점 정도의 매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트레이딩 바이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당연히 목표가가 짧기 때문에 손절 가격도 짧게 잡고 들어가는 그런 트레이딩 바이 국면 정도의 신규 매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에 마진율까지 더해져서 여기서 주가 더 갈 수 있다. 전고점 이상이죠. 4만 5천 원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보되 신규 매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조정 나왔을 때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잘 정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잘 풀어봤어요.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혜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